전시과를 마련한 이래 고려 말의 과전법은 현직 퇴직자 조선 세조 직전법은 현직 관리만 성종 때 관수관급 국가과 관리. 토지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봅시다. 토지 제도가 변한다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관리들에게 주는 급여의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수조권에 대한 개념 한번 짚고 갑시다. 수조권이 뭐냐? 땅에 대한 소유권을 준다? 삐 아니고 땅에 대한 그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 경종 전시과를 마련한 이래 고려 경종 때 전시과를 시행합니다.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로 나뉘어요. 전지는 밭전자를 써요. 그래서 밭에서 나는 어떤 수확량에 대한 수조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지는 땔감시예요. 그래서 산에서 나는 어떤 땔감이나 이런 걸 얻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시과가 이름이 몇 번 바뀌어요. 경종 때는 시정 전시과, 목종 때에는 개정 전시과, 문종 때에는 경정 전시과라고 바뀌어요. 한자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처음시거든요. 처음시, 정할정, 처음 정했다. 그래서 시정 전시과가 되고요. 이걸 고쳤거든요. 고칠 개자를 써서 개정 전시과. 이걸 또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칠 경자를 써서 경정 전시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고쳤냐? 기준과 대상에 따라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오게티처럼 요거 바꿔야 되겠네라는 게 하나씩 보여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처음 시정전시과는 관직과 인품을 기준으로 그리고 현직관리와 전직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나눠졌어요. 뭐가 걸리나요? 그렇죠, 인품. 인품에 따라서 나눠서 준다는 건 좀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적을 매기는데 인품에 따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너는 착하고 인품이 좋으니까 점수를 많이 줄게. 넌 싸가지가 없으니까 점수를 좀 많이 깎아야 되겠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옛날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품은 빼버리기로 합시다. 여긴 또 뭐가 걸려요? 그렇죠. 현직 관리는 현재 일하고 있으니까 주는 거 당연한데 전직 관리, 퇴직한 관리한테까지 주다 보니까 땅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관리에겐 안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관직에 따라서 그리고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게 경정 전시과예요. 그런데 고려는 전쟁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제도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막 땅을 많이 독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네. 그러면 고쳐야 되겠네요. 고려 말의 과전법은 현직 퇴직자, 고려 말 공량왕 때 과전법이 시행돼요. 공량왕은 고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럼 이때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 이성계.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잡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했던 땅들을 다 몰수를 해서 경기도 땅에 한정해서 관리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신진 사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도 마련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직 관리와 퇴직 관리에게 나눠줘요. 기본적으로 과전법은 세습이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습이 되게 해놓은 게 있어요. 수신전과 휴량전이 있는데 수신전은 관리가 죽고 나면 그 부인이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수저를 지키면서 가정을 잘 지킨다. 그러면 그 과부에게 주는 땅이 수신전이에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 애가 고아가 됐어. 이거 얼마나 불쌍히. 이 아이를 위해서 주는 땅이 휼양전이에요. 이렇게 퇴직 관리한테도 주고 또 세습도 되는 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땅이 수조권을 나눠줄 땅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어떤 일도 생기냐면 새로 관리가 부임했다? 이 관리에게 나눠줄 수조권을 줄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또 바꿔야겠네요. 조선 세조 직전법은 현직 관리만 조선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 위에 문제가 됐던 퇴직자 이제 안 줄 거야. 그리고 세습되는 땅도 다 없앨 거야. 그러면 현직 관리에게만 주니까 이제 해피엔딩일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리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예전에 은퇴해도 연금처럼 수조권을 계속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고 나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 완전 개털이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좀 더 많이 긁어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땅을 아예 사버려요. 자기가 지주가 되는 거지. 그러든지 아니면 수조권을 받으러 갈 때 그 땅 주인에게 원래 받아야 되는 양보다 더 많이 뜯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다 보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이것도 바꿔야겠네요. 성종 때 관수관급 국가가 관리. 자, 성종 때 관수관급제가 시행이 돼요.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관리가 땅 주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횡포를 부린 거잖아요. 그럼 얘네를 직접 안 만나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중간에 국가가 개입이 됩니다. 관청을 하나 두고요. 관수, 관에서 거두고 관급, 관에서 지급한다. 이렇게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날 일이 없으니까 횡포를 부릴 일도 없겠죠. 아, 요렇게 해보니까 좀 괜찮거든. 그래서 명종 때가 되면 직전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녹봉제로 바뀌게 돼요. 녹봉제는 요즘 형태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지주나 건물주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또 관리, 즉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 형태가 녹봉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직전법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수조권도 영영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토지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또 수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어때요? 요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많아라고 하니까 또 바꾸고 하는 거랑 비슷하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달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려 경종 전시과를 마련한 이래 고려 말의 과전법은 현직 퇴직자 조선 세조 직전법은 현직 관리만 성종 때 관수관급 국가가 관리